자, 4점이 거리 공간의 성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정의가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첫 번째는 점과 집합 사이의 거리. 자, 두 번째는 집합과 집합 사이의 거리. 그리고 세 번째는 집합 A에 대한 지름을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점과 집합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점이 하나가 있고요. 점이 하나가 있고 집합 A. 자, 집합 A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자, 여기에 거리는 대략 이 정도 느낌? 이건 느낌인 거고 이제 수학적으로 정의해 주려면은 자, 일단 여기 A라는 점을 가지고 올게요. 자, 여기에 거리, 그리고 여기 또 A 프라임. 자, 여기에 거리. 자, 길이를 다 재어 준 다음에 그 중에 제일 작은 자, 제일 작은 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 인피멈으로 정의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의를 살펴보면 X와 집합 A 사이의 거리라는 거는 A에 들어있는 임의의 원소에 대해서 X와 A의 거리들의 집합에 대한 인피멈으로 정의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집합과 집합 사이의 거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과 집합 사이의 거리는 직관적으로 자, 일단 A라는 집합이 있고요. 자, B라는 집합이 있고요. 자,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B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번에 여기 A라는 점 그리고 B라는 점 가지고 왔을 때 자, 이렇게 길이, 거리, D 거리를 생각을 해보고요. 자, A 프라임 그리고 이번에 B 프라임 자, 이렇게 해서 길이를 생각을 해보고요. 자, 이 정도를 길이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지금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정의를 해주냐면 A에 있는 임의의 점 A와 임의의 점 B의 거리를 생각을 했을 때 그 길이들에 대해서 가장 짧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인피멈을 해주면 정확하게 정의가 되겠죠. 자, 정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집합 A와 집합 B 사이의 거리라는 거는 A에 들어있는 임의 원소, B에 들어있는 임의 원소에 대해서 D의 A, B를 생각을 하고 이 집합에 대한 인피멈으로 정의를 해주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집합의 지름을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집합의 지름이라는 거는 자, 지름이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 원에서 썼던 단어잖아요. 자, 그런데 집합 A가 이렇게 자, 이렇게 있을 때 우리는 여기서 임의의 두 점을 가지고 와요. A라는 점 그리고 여기 A 프라임이라는 점. 자, 그럼 이 D 거리를 생각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또 거리를 생각을 해주고요. 자, 지름이라는 건 원에서는 어때요? 가장 멀리 떨어진 길이를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길이, D들을 다 생각을 해준 다음에 그 집합에 대해서 습으로 정의를 해주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집합 A에 대해서 지름이라는 거는 A에 들어있는 임의의 두 점에 대해서 거리를 생각을 하고 그 집합에 대한 습으로 정의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DA가 실수값을 가지는 경우 무한대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실수값을 가진다는 얘기죠. 자, 그럴 때 A를 6의 집합이라고 정의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 가지 정의를 살펴봤어요. 첫 번째로는 점과 집합 사이의 거리,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집합과 집합 사이의 거리,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집합의 지름을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6의 집합도 정의를 내린 거예요. 자, 이제 다음 살펴볼게요. 자, 예제 4.8인데요. 자, 1번은 C의 0,1이라는 것은 0,1 6의 폐구간에서 R로 보내지는 C, 컨티뉴어스, 연속 함수들의 모임이에요. 자, 예제 4.3의 D에 대해서 D의 FA의 값을 구하고 자, 그런데 여기서 FA의 값은 X를 X로 보내주는 항등함수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A는 모든 상수함수들의 집합이라고 나와 있죠. 자, 모든 상수함수. 자, 상수함수는 일단 연속함수니까 이 집합의 원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1번부터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명이 아니라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1번. 자, 일단 실수 A를 가지고 올게요. 이거라 하자. 자, 뭘 해주려고 하냐면 모든 상수함수들의 집합이라고 했잖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려고 해요. 자, F를 0,1에서 R로 가는 함수를 자, 우리는 X를 모두 다 A로 보내주는 자, 이런 상수함수들을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름을 이렇게 붙여주면 조금 더 알기가 쉽겠죠. 자, A. 치역이 A인 상수함수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는 모든 상수함수들의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A 값이 정확하게 여기는 모든 상수함수 임의의 실수 A에 대해서 FA들을 모아 두게 되면은 A라는 집합이 되겠죠. 자, 지금 여기는 점이 되는 거고요. 이 전체 집합에서 하나의 원소를 가지고 온 거고
A라는 집합은 지금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잖아요. 자, 그래서 점과 집합 사이의 거리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점과 집합 사이의 거리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를 했었냐면 A에 들어있는 임의의 원소에 대해서 F하고 거리를 그 D 값을 생각을 해준 다음에 그 집합의 인피멈으로 정의를 해줬죠. 자, 그러면 일단 직관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일단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자, 그래프. 자, 여기 X, 그리고 0, 그리고 Y. 자, 일단 0하고 1. 여기 0서부터 시작을 해서요. 그리고 여기 적당히 1.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 지금 F는 항등함수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자, 이렇게 생긴 함수고요. 이렇게. 자, FA를 그려보게 되면은 FA라는 값은 상수함수니까 지금 이렇게 그려지는 상황이잖아요. 자,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지금 A가 한 이 정도 있다라고 해볼까요? FA. 자, 그러면 상수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여기는 F의 A. 자, 이 상수함수를 그려본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말고 이 위쪽에 A가 그려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우리 첫 번째 경우를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요. 경우를 나눠서 A가 1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A가 0보다 작은 경우, 이거인 경우. 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경우잖아요. 이렇게 F가 있고 A가 있고. 자, 우리는 거리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뒤에 F에 FA. 자,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는 정의를 어떻게 내렸냐면 0부터 1까지 fx 마이너스 f의 a 절대값에 대해서 dx. 자, 이렇게 정의를 내렸죠. 자, 그럼 두 함수의 차이에 대해서 절대값의 적분이라는 거는 넓이를 말하는 거잖아요. 넓이. 자, 넓이. 자, 넓이는 지금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삼각형을 포함을 하고 있으니까 삼각형의 넓이보다는 크거나 같아질 거예요. 자, 그리고 A가 음수인 경우에도 어때요? A가 음수가 된다면 적당히 여기 A가 있어서 이 밑쪽의 넓이가 될 텐데 결국에 이 밑에 삼각형을 포함을 하고 있으니까 삼각형의 넓이보다는 크거나 같겠죠. 자, 그런데 이쪽은 길이가 1, 그리고 2분의 1을 곱해주면 삼각형의 넓이가 나올 테고요. 자, 그래서 여기는 1 곱하기 2분의 1. 자, 즉 2분의 1 값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두 번째 경우는 0과 A가 1 사이에 있는 경우, 이거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0과 1 사이에 있는 경우는 지금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때요? 절대값의 적분이라는 거는 지금 이렇게 만들었을 때 넓이가 여기를 말하는 거죠. 여기. 자, 이쪽의 넓이를 말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뒤에 f의 fa. 자, 이쪽의 값을 계산해 주게 되면은 자, 여기서 볼까요? 여기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의 마이너스 f의 a 절대값 dx. 자, 계산을 해 볼게요. 자, 이 값은 어때요? 지금 여기는 길이가 a가 되는 상태니까 a 곱하기 2분의 1 해서 2분의 1의 a 제곱. 자, 그리고 플러스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 자, 밑변의 길이는 여기 a니까 1 마이너스 a가 되겠죠. 1 마이너스 a의 제곱. 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값은 계산을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2분의 1 a 제곱이 있으니까 더해서 a 제곱. 자, 그리고 마이너스 2a니까 여기서는 마이너스 a가 되겠죠. 자, 그리고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2분의 1. 자, 그러면 이 값은 어떻게 되나요? 완전 제곱으로 묶어주게 되면 a 마이너스 2분의 1 전체에 대해서 제곱을 해주고 4분의 1이 있으니까 4분의 1을 더해주면 2분의 1이 나오겠죠. 자, 4분의 1. 자, 그러면 어때요? 여긴 제곱이니까 0 이상의 값을 가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전체 식의 값은 4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다. 자, 어때요? a가 모든 어떤 실수의 값을 가지게 되더라도 어때요? 지금 이쪽에서는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4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죠. 자, 그런데 결국에 2분의 1은 또 어때요? 여기는 4분의 1보다 큰 값이니까
결국에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4분의 1, 4분의 1, 여기도 4분의 1. 자, 4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1, 2에 의하여 자, 임의의 FA. 자, A에 들어있는 임의의 원소에 대해서 뒤에 FA 값이 4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다. 자,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거이므로 자, 여기서 인피멈. 자, 다시 써볼게요. 자, 뒤에 F의 A 값은 정의에 의해서 인피멈, 여기서 뒤에 F의 A 값이 되고, 여기서 A는 임의의 실수. A를 임의의 실수라고 써도 좋고, 이 FA가 A에 들어있다라고 써도 뭐 같은 얘기죠. 자, FA는 A에 들어있는. 자, 그런데 어때요? 지금 여기는 다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4분의 1은 이 집합에 대해서 하나의 하계가 되는 거고요. 자, 하한인 인피멈은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구체적인 값이 궁금한 거지 지금 어떤 바운드가 궁금한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사실 여기는 인피멈이니까 이 A에 있는 어떤 원소에 대해서 이런 값을 생각해 주게 되면은 인피멈보다는 크거나 같아지겠죠. 인피멈의 정의. 자, 그럼 이제 특별히 이런 걸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집합에는 어떤 값이 들어가냐면요. 자, 이 집합에는 여기에는 D에 F에 2분의 1. 자, 이런 값이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 값이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는 정의에 의해서 어떻게 되나요? 자, 여기는 지금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에 마이너스 F에 2분의 1 하고 절대값에 dx. 자,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자, 여기는 대략 어떻게 생겼죠? 지금 여기 보면은 이렇게 x가 있고 여기 2분의 1. 자, 여기는 1, 0, 1, 2분의 1인 상황이니까 넓이는 결국에 이쪽의 넓이를 가지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 밑변 2분의 1, 높이 2분의 1. 그러면 여기는 밑변 2분의 1, 높이 2분의 1.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그리고 두 개가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해주게 되면은 없어지고 결국에 4분의 1.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상황이니까 여기 들어가면은 인피멈보다는 여기가 더 크거나 같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이쪽보다는 크거나 같다. 자, 어떻게 되냐면 D에 F에 2분의 1.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계산해 준 것처럼 4분의 1의 값을 가지게 되겠죠. 4분의 1의 값을 가지게 될 거예요. 자,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고 크거나 같으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D에 F의 A 값은 정확하게 4분의 1이라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1번 풀어봤고요. 이제 2번, 3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3번은 상대적으로 여기보다는 조금 쉬울 거예요. 자, 일단 2번 풀어볼게요. 자, 2번. 자, 2번은 R2의 예제 4.1의 거리 D2. 자, D2는 보통 거리를 말하는 거죠. D의 AB. 이번엔 집합과 집합 사이의 거리. 딱 하나씩 문제가 나온 거죠. 자, 점과 집합 사이의 거리를 풀어봤고요. 집합과 집합 사이의 거리를 생각을 해볼 거고, 마지막으로 지름을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쪽 계산을 해 볼게요. 자, 보니까 x, 0이 되니까 여기는 x축을 말하는 거고 x, x분의 1. 자, x분의 1이라는 그래프를 생각을 해주는 거죠. 자, 여기서 0부터 무한대까지의 실수에 대해서 값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자, x 그리고
0. 그리고 y. 자, 보면 지금 그래프가 여기 x축과 그리고 x분의 1. 자, 이렇게 생겼죠. 여기 x분의 1. a라는 집합, 그리고 밑에는 b라는 집합. 자, 두 집합 사이의 거리를 구해줄 건데, 자, 두 집합 사이의 거리라는 건 임의의 점을 뽑아서 d 거리를 생각을 해준 다음에 그 집합에 대한 인피멈으로 정의를 해줬었죠. 자, 여기서는 특별히 이런 값을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자연수 n을 가지고 오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자, 자연수 n을 가지고 오게 되면은, 자, 여기의 값은, 자, 이쪽에 함수 값은,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n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n분의 1 값을 가지게 되고, 자, 여기서는 n,0의 값을 가지게 되겠죠. 자, 임의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생각을 해볼게요. 임의의 두 점이 아니라 지금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하여, 자, 우리는 d2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d2, 자, d2에 대해서 n,0 그리고 n분의 1. 자,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생각을 해주게 되면요. 자, 사실 D2 거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 길이니까 바로 n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정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정의대로 생각을 해주면 어때요? 자, 여기서 빼주고, 자, n-n 하고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뒤쪽도 0 마이너스 n분의 1의 전체의 제곱 그 다음에 루트를 취해준 게 정의였잖아요. 자, 그럼 이 값은 0이 되고 이 값은 n 제곱분의 1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n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DAB 정의를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DAB. 자, DAB는 정의에 의해서 인피멈이죠. 자, 인피멈. D에 A, B. 자, 여기서 A는 A에 들어있고 B는 B에 들어있고. 자, 이건 기본적인 정의를 써준 거고요. 자, 일단 여기 이 두 원소가 하나는 A, 하나는 B에 들어있는 상태니까 이 D2의 이 값이 여기 들어있는 값이고요. 인피멈이니까 더 크거나 같아질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D2 거리. D2가 되겠죠? D2에 대해서. 네, D2 n,0 n분의 1. 자,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여기는 n분의 1이 됩니다. 되죠? 자, 그러면 어때요, 상황이? 정의에 의해서 D 거리는 당연히 0 이상이니까 인피멈도 0 이상이 될 거고요. 자, 0보다는 크거나 같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n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아지니까 결과적으로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므로 D2에 대해서 AB의 값은 0 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까지 살펴봤고요. 자, 근데 이거는 좀 재밌는 예제예요, 사실. 자, 이 예제가 말하는 내용이 이런 게 있겠죠. D2 거리에 대해서 지금 A 집합도 폐집합, B 집합도 폐집합이 되겠죠. 왜냐하면 여집합이 열린 집합이 되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A에 대해서 생각해주면 어때요? 자, A에 대해서 생각해주게 되면은 여집합이 개집합인지 봐야 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밖에 임의의 점을 가지고 오면 이 점을 포함하고 밖에 포함이 되는 임의의 열린 사각형 이런 게 존재하죠. 자, 모든 점이 4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폐집합이 되고요. B도 폐집합이 되는 상태예요. 자, 그런데 두 개는 절대로 만나지 않죠. 서로 소인 폐집합이 되는데 두 개의 교집합이 0이 되는 그런 예제가 되겠죠. 자, 여기 한번 적어볼게요. 자, A 교집합 B. 얘는 그냥 참고사항이에요. 여긴 공집합이고 그리고 A, B는 폐집합. 자, 폐집합인데 그런데 뒤에 A, B는 0. 자, 서로 소인 폐집합이지만 거리가 0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예제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볼게요. 자, Q에서 이상거리 D가 주어질 때 D의 지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죠. 자, 마지막 구해볼게요. 자, 3번. 자, 여기 이상거리를 따로 정의를 하진 않을게요. 이상거리라는 건 같을 때는 0이고 다를 때는 무조건 1로 정의를 해준 것을 우리가 이상거리라고 했었죠. 자, 그럼 D, G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정의대로 적어볼게요. D, G. 자, 여기는 어떻게 되나요? 정의, 숲. 자, 숲인데 여기서 D에 뭐가 되죠? A와 A 프라임. 자, 여기서 A도 A 프라임도 정수에 들어있는 원소. 자,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자, 임의의 두 점에 대해서 거리들을 다 모아두고 그 집합의 숲. 자, 그런데 이 집합은 정확하게 뭐가 되냐면 자, 어차피 여기서는 D에 예를 들면 0,1도 있고요. 뭐 한 4쯤 해볼까요? 그 다음에 D에 3, 3. 자, 이런 것도 들어가겠죠. 임의의 두 점이니까 같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집합, 이 값은 0이 되고 이 값은 1이 되니까 0과 1로 이루어진 집합이 되겠죠. 0과 1. 자, 그럼 두 점만 가지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숲은 1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정수 집합의 거리는 지름이죠. 정수 집합의 지름은 1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거리에 대해서. 자, 우리 그냥 정수 생각하면 무한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거리를 생각해 주면은 왠지 이 지름은 무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상거리가 주어지게 되면은 무한이 아닌 1의 값을 가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거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뭐 값들이 다 달라질 수가 있겠죠. 자, 됐고요. 다음 볼게요. 자, 예제 4.9고요. 거리 공간 XD에서 임의 XY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가 정의가 되어 있다. 이때 XE는 유계인 거리 공간이 됨을 증명하여라. 자, 일단은 이게 거리가 되고 유계가 되고 두 가지를 보이라는 얘기죠. 자, 거리가 되는 것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자, 거리 증명. 자, 이는 X상의 거리이다. 임을 보이자. 자, 일단 거리를 보여야 되니까 네 가지 공리를 만족하는지 봐야 되겠죠. 자, 뭐 순서는 상관이 없고요. 하나씩 보여볼게요. 첫 번째, 임의 XY에 대해서 자, XY를 먼저 가지고 올까요? X, XY, G. 자, 전체에서 가지고 올게요. 이거를 하자. 자, 첫 번째 T의 XY가 여기서는 2라고 주어져 있죠. 자, 2의 XY. 자, 이 값을 계산을 해볼게요. 자, 이 값을 계산을 해주게 되면 정의에 의해서 미니멈. 자, 미니멈 1과 D의 XY. 자, 그런데 가정에서 D는 이미 거리 공간, 거리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거리의 공리. 여기서 DXY는 DYX랑 같아진다. 성립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미니멈 1의 D의 YX. 자, 같아지니까. 자, 이 정의는 또 2의 YX가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를 만족을 한 거고요. 두 번째를 살펴볼게요. 자, 두 번째는 0 이상이다.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뭐 상관없죠. 자, 두 번째. 자, 임의의 X, Y에 대하여 X에 있는 임의 X, Y에 대해서 D의 2죠. 자, 2의 X, Y 값은 자, 여기는 미니멈 1, D의 X, Y. 자, 그럼 어때요? 일단은 DXY가 D가 거리니까 여기는 0 이상의 값을 가지게 될 거고 자, 그러면 0 이상의 값을 가지고 이쪽은 1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0 이상의 값을 가지게 되겠죠. 전체 여기는 0 이상의 값을 가지게 된다. 자, 그리고 세 번째.
dxy가 2죠. 자꾸 d가 나오네요. 2라고 할게요. 자, 이 xy. 자, 이 xy가 0이 될 필충 조건이 xy가 같아진다라는 사실을 보여야 되는 건데, 자, 일단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정의에 의해서 지금 미니멈 1과 뒤에 xy. 자, 이 값이 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냥 정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자, 1과 작은 게 0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럼 1이 나올 수가 없겠죠. 자, 여기서는 미니멈이 dxy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d는 거리라고 했으니까 x와 y가 같아진다. 자, 왜냐하면 d는 거리. 자, 그러면 이제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xy가 같아지면 어때요? xy가 같아지면 d는 거리이기 때문에 0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 값이 0이 되면 0과 1 중에 작은 걸 선택해주면 0이 나오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 값은 정의가 2x니까 그냥 정의에 의해서 성립하게 되겠죠. 자, 3번까지 증명이 마무리가 됐고요. 자, 마지막 삼각 부등식을 증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뒤에 2죠. 2에 x, y. 자, 여기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얘는 정의가 미니멈 1과 뒤에 x, y라고 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일단 관찰이에요. 관찰. 자, 관찰해보면 어때요? 두 개 중에 작은 값을 가지게 되는 상황이니까 이 미니멈 값은 1보다도 작거나 같고 dxy보다도 작거나 같겠죠. 그리고 dxy.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면, 일단 적어볼게요. 증명 아니고요. 2의 x, z 그리고 플러스 2의 g, y. 자, 이렇게 두 개를 더했을 때 여기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증명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그냥 이 뒤에 두 개를 관점을 가지고 생각을 해볼게요. 기준을 두고. 자, 여기도 정의가 어쨌든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이 값은 1이 되거나 뒤에 xg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가 1이 되거나 여기가 1이 되거나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해볼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로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1번. 자, 2에 x, g가 여기가 1이거나 또는 2에 g, y가 1이거나. 자, 그냥 사실 뭐 증명 다 자세하게 해주면 좋겠지만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자, 뒤에 여기서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건 2의 x, y. 자, 이 값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은데, 자, 여긴 관찰이었어요. 여기는 관찰. 다시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요. 미니멈 1과 뒤에 x, y가 되는 상황이고요. 자, 그런데 여기보다는 당연히 1이 크거나 같잖아요. 1이 크거나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 써볼까요? 자, 2의 x, g 플러스 2의 g, y.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 건데, 자, 둘 중에 하나가 1인데 여기가 만약에 1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쪽이 1이 되면 여기는 0 이상이 되니까 더해주면 당연히 1보다는 크거나 같겠죠. 자, 그리고 이쪽이 1이 된다면 이쪽도 0 이상이 되는 상황이니까 더해주면 1보다 크거나 같아질 거예요. 자, 그래서 당연히 이쪽이 크거나 같아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경우로 생각을 해볼게요. 두 번째 경우. 자, 두 번째 경우라는 건 이 값이 1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1이 아니란 얘기는 뭐죠? 여기 값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xg가 dxg가 되고, 두 번째 이쪽도 이 gy가 dgy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xg 여기가 d 그리고 2의 gy가 d의 gy인 경우.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때요? 지금 2의 x, y를 생각해주면 정의에 의해서 미니멈 1 그리고 뒤에 x, y가 되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크거나 같기를 뒤에 x, y를 이번엔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런데 뒤에 x, y는 어때요? d는 거리라고 했기 때문에 x, g 삼각 부등식이 성립하겠죠. 뒤에 g, y.
자, 그런데 여기서 두 개의 값이 서로 같다라고 했으니까 2의 x, g 플러스 2의 g, y. 자, 이렇게 해서 증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거리를 증명을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유계성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자, 유계라는 건 지금 x가 6의 집합인지를 물어보는 거고요. 자, 그러면 임의의 x 그리고 y. 자, x, y 전체의 집합에 있는 이런 값에 대해서 2의 x, y를 생각해 주게 되면은 자, 여긴 정의에 의해서 미니멈 1 뒤에 x, y의 값을 가지게 되는 거고 자, 여기는 당연히 1보다 작거나 같고 어때요? 전체 집합에 있는 임의의 원소에 대해서 이렇게 되니까 그러므로 뒤에 x의 값. 자, 여기는 정의에 의해서 어때요? 숲 뒤에 x, y. 자, x, y는 x에 있는 원소. 자, 여기가 정이고요. 아, 여기 2가 되겠죠? 2. 여기도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모든 값이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숲도 당연히 1보다 작거나 같아질 거예요. 되죠? 자, 그래서 결론이 x는 6의 집합이다. 6의. 자,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 4.5 보도록 할게요. 거리 공간 xt와 x에 들어있는 그 스몰 x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다. 자, 일단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렇게 집합을 정의를 해주게 되면 x의 가상 국소 기저이다 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페포는 x에 들어있는 원소인데 a와의 거리가 0이 되는 그런 점들의 집합이다 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유한 부분 집합은 폐집합이다 라는 얘기죠. 자, 일단 1번부터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1번. 자, 가산 국소기저. 자, 일단은 가산계가 돼야 되고 국소기저가 돼야 돼요. 자, 그런데 가산계는 자명하죠. 지금 x는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연수만 바뀌고 있으니까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자, 가산 집합인 건 당연한 얘기고요. 자, 국소기저를 얘기를 해야 돼요. 자, 국소기저는 두 가지를 만족할 때 국소기저라고 하죠. 자, 첫 번째는 이 집합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가 x를 포함하는 열린 집합이다. 자, 그런데 x를 포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기저의 원소니까 당연히 열린 집합이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 조건, 국소기저에서 두 번째 조건은 x를 포함하는 임의의 열린 집합을 가지고 왔을 때 x 포함하고 그 열린 집합에 포함이 되는 이쪽에서의 원소를 찾을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두 번째 조건만 생각을 해볼게요. 자, x를 포함하는 자, 이거인 G. 자, G는 열린 집합. 자, 열린 집합. 이거를 생각하자. 자, 이 상황을 생각을 해볼 거고요. 우리는 거리 공간에서의 열린 집합에 대한 필중 조건이 있었죠. 자, G에 들어있는 임의 x에 대해서 x를 포함하고 G에 포함이 되는 델타 반경이 그 x 중심 델타 반경이 되는 그 볼이 존재한다. 자, 라는 거였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얘기가 적당히 델타가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지금 b 뒤에 x의 델타의 값이 g에 포함이 된다 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우리가 해야 되는 얘기는 x를 포함하고 g에 포함이 되는 n분의 1 꼴이 존재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또 자연수의 정렬성, 죄송합니다. 그 아르키메데스 정리에 의해서 적당히 자연수 m이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n분의 1이 델타보다 작아지게 되는 이런 뭐 자연수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 x를 b 뒤에 x의 n분의 1. 자,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b 뒤에 x의 델타. 자, 중심은 같은데 반지름이 더 커지니까 당연히 왼쪽 집합보다 오른쪽 집합이 더 커지겠죠. 자, 그리고 g에 포함이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내용만 가지고 와볼게요. 자, 우리가 필요한 내용만 가지고 오게 되면은 지금 x를 포함하고 그리고 g에 포함이 되는 그런 이런 b, d, x, n분의 1. 자, 존재했으니까 만족이 된 거죠. 자, 1번은 증명이 마무리가 됐고요. 자, 2번 살펴볼게요. 자, 2번은 지금 페포가
A와의 거리가 0이 되는 점들의 집합이다 라는 내용이고요. 자, 둘 다 집합이 되는 상황이니까 포함 관계로 보여볼 수 있겠죠. 자, 이쪽 포함 관계를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은 왼쪽의 집합에서 Y라는 원소를 가지고 올게요. 페포. 이걸 하자. 자, 우리는 지금 오른쪽에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오른쪽에 들어간다라는 거는 지금 A와의 거리가 0이 된다. 그러니까 즉 DY의 A가 0이 된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페포에 들어간다라는 것과 필요 충분 조건은 일단 정의를 살펴보면 자, 정리가 있었죠. 정리. 자, Y를 포함하는 임의의 열린 집합 G에 대해서 교집합 A가 공집합이 아니다. 자, 그리고 임의의 Y를 포함하는 임의의 기저용소 B에 대해서 교집합 A가 공집합이 아니다 라는 것도 있었고요. 국소기저도 있었죠. 자, Y를 포함하는 Y에 대한 국소기저가 있을 때 그 국소기저, 자, 이렇게 국소기저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임의의 원소에 대해서 교집합 A가 공집합이 아니다 라는 사실로서 증명을 해줄 수가 있었죠. 자, 그런데 우리는 국소기저를 알고 있잖아요. 1번에 의해서. 자, Y의 국소기저. 자, 여기를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를 let. 우리 앞에서 했던 것처럼 B, D에 Y, N분의 1. 자, 그리고 자연수 생각해 볼게요. 고려. 자, 페퍼에 들어간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있는 임의의 원소에 대해서 교집합에 있는 공집합이 아니겠죠. 자, Y는 페포 들어가니까 이거이므로 자,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여기 들어있는 원소 자, B, D에 Y, n분의 1 그리고 교집합 A가 공집합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집합에 들어가는 원소를 우리는 AN이라고 할게요. AN이 존재하겠죠. 공집합이 아니니까. 자, 그러면 지금 AN은 이쪽에도 들어가고 여기에도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한 번에 가볼게요. 여기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D의 Y, AN의 거리가 n분의 1이 된다, n분의 1보다 작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AN은 A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자, D의 Y의 AN. 자, 여기는 n분의 1보다 작고 그리고 AN은 A에 들어간다. 자, 우리가 지금 계속 보여주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D의 Y의 A의 거리가 0이 되는지가 궁금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는 정의를 적어보면 인피멈 D의 Y의 A 그리고 A는 A에 들어있는 자, 그런데 A에 들어있는 원소에 대해서 이 DAN의 값은 여기에 들어가죠. 자, A에 대해서 지금 거리들을 다 모아둔 집합이니까 이 값이 여기 들어가는 거고 인피멈이니까 당연히 n분의 1이 크거나 같겠죠. 자, 그래서 여기 더 적어보자면요. 자, 어떻게 해볼까요? 여기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여기는 n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값은 정의에 의해서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고 n분의 1보다 작으니까 그러므로 결론이 D에 Y의 A 값이 0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오른쪽으로 증명이 완료가 된 거고요. 자, 반대쪽 포함 관계를 증명해 볼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 그 오른쪽 집합에서 원소를 가지고 와볼게요. 자, Y를 오른쪽 집합에서 가지고 올게요. 자, 이제 왼쪽에 들어가는 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왼쪽에. 자, 일단 여기 들어간다는 얘기는 뭔가요? 오른쪽 집합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오른쪽 집합의 정의에 의해서 자, Y는 X에 들어가는 원소이고 그리고 D에 Y의 A의 값이 0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쪽에 정의를 한번 적어볼까요? 자, DYA의 정의. 자, 여기는 인피멈 DY의 A 그리고 A는 A에 들어가는 자, 그러면 인피멈 값이 0이 된다. 그러면 인피멈이 있고 거기에 임의 양수를 더해주면 그 두 개 사이에는 여기에 원소가 하나 존재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자,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0보다 0이 인피멈이에요. 자, 0보다 지금 0 플러스 n분의 1.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인피멈이 있고 인피멈에 뭔가 양수를 더해준 거예요. 그럼 뭔가 원소가 존재하겠죠. 여기에 원소가 존재하는 거예요. 자, 어떤 적당한 a에 대해서 dya라는 값이 존재할 거예요. 자, 그런데 n마다 존재하는 거니까 dyan이라고 표기를 해줄 수 있겠죠. 자, 이거인 자,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적당히 an이 a의 존재에서 만족한다.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y가 a의 폐포에 들어가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볼의 정의에 의해서 y는 다시 쓰겠습니다. an. 자, an은 b d에 y에 n분의 1. 자, 여기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an은 지금 여기 a에 들어가는 값이니까 a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두 개는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 자, 이건 뭐였었나요? y에 대한 국소기저의 원소였죠. 자, y에 대한 임의 국소기저의 원소에 대해서 교집합 a가 공집합이 아니니까 결론적으로 y는 a의 폐포에 포함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증명이 마무리가 됐고요. 자, 이제 3번을 증명을 해볼게요. 자, 3번 볼게요. 유한 부분집합은 폐집합이다. 자, 3번은 정의대로 보여도 되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일 수 있는데, 자, 먼저 한 점 집합 폐집합임을 보이자. 자, 한 점 집합을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뭐를 할까요? x제로. 그냥 x제로라는 점을 가지고 올게요. 이거를 하자. 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증명을 하는. 우리 2번을 사용해 볼 거예요. 자, 이에 의하여 지금 x제로. 자, x제로의 폐포를 생각해 볼 건데, 자, 여기는 뭐라고 했었냐면 x들을 모아두는 거예요. 자, x를 모아두는데 뒤에 x의 x제로 한 점 집합. 자, 여기의 값이 0이 되는, 자, 이런 것들을 모아두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점과 집합 사이의 거리의 정의를 또 생각을 해볼게요. 점과 집합 사이의 거리의 정의는, 자, 이 집합에 들어가는 임의의 원소와 x와의 거리를 모두 다 모아둔 집합에 대해서 인피멈으로 정의를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인피멈 지금 뒤에 x랑, 자, 이 집합에는 원소가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럼 한 점 집합에 대해서 인피멈도 당연히 뒤에 x의 x제로가 될 거고요. 자, 그러면 뒤에 x의 x제로가 0이 된다라는 얘기는 필충 조건이 x와 x제로가 같아진다는 얘기죠. 자, 결과적으로 이 집합은 뭔가요? 지금 여기는 x제로 한 점만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폐포가 자기 자신이랑 같아졌다. 결과적으로 지금 여기 같다. 자기 자신. 그러므로 x제로는 폐집합. 폐포와 자기 자신이 같아지면 폐집합이죠. 자,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었던 건 유한 부분집합이 폐집합인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일단 한 점 집합이 폐집합이라는 사실을 증명을 했고요. 자, 유한 부분집합이 폐집합이다라는 사실은 기본적인 정리에 의해서 잘 알 수 있겠죠. 자, A가 유한집합이라 하자. 유한집합이라 하자. 자, 위에다가 쓸게요. 자, 여기. 자, A가 유한집합이라 하면 지금 A는 어떻게 되나요? 자, A는 어차피 A에 들어있는 한 원소에 대해서
이 원소들을 합집합해주면 자기 자신이 될 거고요. 자, 여기는 지금 폐집합이 되는 상태인데 이 집합 자체가 유한 집합이니까 유한 합집합이 되는 상태예요. 자, 폐집합의 유한 합집합은 폐집합이 되죠. 자, 그래서 폐집합이 된다. 자, 즉 이미의 유한 집합을 가지고 왔더니 폐집합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증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정리 4.6이고요. A와 B를 거리 공간 XT에서 서로소인 폐 부분 집합들이라고 하면 서로소인 열린 집합 G와 H가 존재해서 A를 포함하고 B를 포함하게 된다라는 내용이죠. 자, 증명해 볼게요. 자, 일단 A와 B가 서로소인 폐 부분 집합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그림을 먼저 그려볼까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A 폐집합, B 폐집합. 자, 우리 앞에 예제에서 뭐가 있었냐면 서로소인 폐집합이라고 해서 거리가 0이 되는 경우도 있었죠. 두 집합의 거리가 0이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증명에 사용할 수는 없는 거고요. 자, 일단 A에서 임의의 점을 한번 가지고 와볼게요. A에서 임의의 점을 가지고 오게 되면은 이 A는 절대로 B에 들어가지 않겠죠. 자, 절대로 B에 들어가지 않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증명. 자, A. 자, 그러면 일단 이 A라는 점과 B라는 집합의 거리는 0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만약에 D, A, B가 0 가정. 자, 가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 가정해주게 되면은 우리 앞에 있는 정리에 의해서 점과 집합 사이의 거리가 0이 된다면 이 점은 B의 폐포에 포함이 된다라고 했죠? 자, A는 B의 폐포에 포함이 된다. 자, 그런데 B는 폐집합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B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B는 폐집합. 자, 이렇게. 자, 그러면 A가 B에 들어가서 모순이죠. 왜냐하면 두 집합은 서로소라고 했는데 A가 여기도 들어가고 이쪽에도 들어가면 서로소라는 사실에 모순이 되는 거잖아요. 자, 모순. 자, 왜냐하면 A와 교집합 B는 공집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모순이 된 거예요. 즉, 임의의 A에 대해서 DAB는 양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D의 A, B는 양수이다. 자, 그래서 이 양수의 값을 let 입실론 A라고 둘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A라는 집합이 있고요. 그리고 합집합 A, 원소를 가지고 왔을 때 B, D에 A에 자, 여기 입실론이 있잖아요. 다시 써볼게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 입실론 말고 여기 입실론 A를 D에 A, B 자, 나누기 4라고 할게요. 렛. 자, 그러면 여기서 입실론 A. 자, 여기는 지금 볼이니까 당연히 중심 A를 가지고 있고요. A에 있는 임의원소 A에 대해서 여기는 A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A는 이 집합에 포함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A를 포함하고 B를 포함하고 서로소가 되는 GH를 찾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집합을 let G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비슷한 방법으로 자, 입실론 B를 자, 어떻게 쓸까요? 입실론 B. 자, 입실론 B를 D에 B에
A에 나누기 4. 자, 이렇게 두면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B는 합집합. B가 B에 들어있는 원소에 대해서 B, D에 B에 대해서 입실론 B. 자,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우리는 이 집합을 H라고 둘게요. let H. 자, 그러면 이제 A를 포함하고 B를 포함하는 그런 열린 집합이 존재하는 건 증명이 된 거고요. 이제 서로소라는 얘기만 해주면 증명이 마무리가 되겠죠. 자, 이제 두 집합이 서로소가 된다라는 사실을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귀류법으로 보여볼게요. 귀류법. 자, A 교집합 아니죠. G 교집합 H가 공집합이 아니라고 가정하자. 자, 그리고 모순을 보일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어떤 X라는 원소가 존재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어때요? 자, X는 G에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X는 H에도 포함이 돼요. 자, G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지금 이 집합에 들어가니까 적당히 A에 들어있는 어떤 원소가 존재해서 이런 볼의 형태에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적당한 볼의 형태에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X를 포함하는 그리고 B, D, A, 입실론 A. 자, 그리고 X를 포함하는 B, D, B의 입실론 B. 자, 이거인 A. 그리고 B가 존재한다. 됐고요. 자, 그럼 이 볼의 정의에 의해서 지금 X와 A의 D 거리가 입실론 A보다 작아지는 거고요. 자, 그냥 한 번에 가볼까요? 자, 여기서 D에 A, B의 거리를 생각을 해주게 되면은 자, 여기보다는 D에 중간에 X를 첨가해 준 삼각부등식에 의해서 이러한 식이 성립하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보다는 어때요? D의 AX. 자, D의 AX는 입실론 A보다 작죠? 자, 그리고 플러스 입실론 B. 자, 그런데 이 값은 뭐라고 했냐면요. 자, 여기는 입실론 A는 저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D에 A, B 하고 나누기 4. 자, 그리고 플러스. 자, 여기선 D에 A, B죠. B, A에 나누기 4. 자, 이렇게 되는 상태고. 자, 이 정의는 뭐냐면요. D의 점과 집합 사이의 거리는 B에 있는 임의의 원소에 대해서 D 거리를 모아두고 인피멈이었으니까 B에 있는 어떤 원소를 대입해주게 되면은 여기보다는 그 스몰 b가 더 크거나 같아질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보다는 여기를 B로 바꿔준, 여기를 A로 바꿔준. 자, 그래서 D에 AB 나누기 4. 자, 플러스, 자, 이쪽도 마찬가지. D에 BA 나누기 4. 자, 그러면 여기는 D에 AB, 자, D는 거리니까 여기는 AB랑 같아지는 거고요. 그럼 나누기 2. 자, 어때요? 그러면 지금 여기보다, 이 왼쪽보다 더 커지는 거예요. 오른쪽 값이. 자, 그러면 저쪽으로 넘겨주게 되면은 지금 2분의 AB가 될 거고, 다시 이를 이제 계산해주게 되면, 곱해주게 되면은 D에 AB의 값이 여기서 0보다 작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모순. 거리는 0 이상이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모순이 된 거예요. 즉, 서로소가 된다. 자, 그래서 증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정의 4.6. 자, X 퀄리티를 위상 공간이라고 하자. 집합 X상의 거리함수 D가 존재해서 이 퀄리티가 D에 의해서 생성이 된 위상과 같아진다 라고 할 때 X 퀄리티를 거리와 가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되죠? 자, 정의를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일단 위상 공간이 주어진 거예요. 뭐 실수의 보통 이상 또는 실수의 여가산 이상 또는 자연수의 여유한 이상 등등등. 자, 여러 가지 위상 공간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그 위상 공간이 그 거리와 가능인지 아닌지를 판정을 하기 위해서는 정의에 의해서 적당한 거리가 존재해서 거리로부터 생성이 된 위상과 같아지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퀄리티 D가 원래 위상과 같아지는 그런 D가 존재하는지 아닌지, 존재하면 거리화 가능. 자, 어떤 거리에 대해서도 그 퀄리티 D가 원래 위상과 같아지지 않는다. 그때는 거리화 가능이 아니겠죠. 정의는 됐고요. 다음 볼게요. 자, 다음 위상 공간의 거리화 가능 여부를 판정하여라. 자, 이산 위상 공간. 여기는 그냥 집합이 있고요. 이산 위상이니까 X의 모든 부분 집합들을 다 모아둔 그런 집합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지금 거리화 가능인지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실제로 이전에 이산거리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산거리. 자, 이산거리가 괜히 이산이라는 말이 붙지 않았겠죠. 자, 실제로 이산 위상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은 거예요. 자, 이산거리를 생각해 볼게요. 자, 이산거리 D 고려. 자, 즉 자, D라는 거는 지금 X 곱하기 X에서 실수로 보내지는 그런 값인데, 함수인데, 자, 여기서 A, B. 자, A, B를 정의를 해주기를, 자, 1 또는 0. 자, AB가 같은 경우에는 0, 그리고 AB가 다른 경우에는 1. 자, 이렇게 정해주는 거리를 우리가 이산거리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지금 X를 임의 원소를 가지고 오고요. 자, 이산 위상이 될 필요 충분 조건은 한 점 집합이 열린 집합인 것만 보여주면 충분한 거잖아요. 자, 일단 B, D에 X, 그리고 여기 1도 좋고 적당히 좀 눈에 보기 쉽게 2분의 1.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는 정의를 적어보면 어떻게 생겼나요? 일단 전체 집합에 있는 원소들을 모아두게 되는데 D의 XY 거리가 2분의 1보다 작아지는, 자, 이렇게 되는 것들을 모아둔 거고요. 자, 그런데 D 거리는 어때요? 정의를 보니까 1 또는 0의 값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만약에 이 값이 1이 되면 말이 안 되죠? 2분의 1보다 작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려면은 지금 여기서 D의 X, Y의 값이 0이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 X와 Y는 같아진다. 거리이기 때문에. 자, 반대로 같아지면은 거리가 0이 되고요. 0이 되면 2분의 1보다 작아지죠. 자, 즉 Y가 될 수 있는 값은 X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B, D의 X의 2분의 1. 자, 이 값은 정확하게 X만 가지는 집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열린 집합. 증명 마무리할까요? 네. 자, 이렇게 되니까 그러므로 퀄리티 D. 자, 여기는 이산 위상이 된다. 되겠죠? 한 점 집합이 열린 집합이니까 이 집합은 이산 위상이 되고 주어진 위상과 같아진다. 즉, 그러므로 X, D는 거리화 가능. 자, 됐고요. 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보통 위상 공간이 거리화 가능인지를 살펴보라고 했죠. 자, 보통 위상 공간과 또 관련 있는 거리가 있죠? 보통 거리. 자, 보통 거리는 D2 거리를 말하는데 여기서 D2는 생략을 하고요. 그냥 D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자, D. 자, 거리를 실수, 우리 전체 집합이 실수니까, 자, 실수에서 실수의 프로덕트에서 실수로 보내주는 함수를 생각을 해볼 건데, 자, 이번에는 지금 여기 XY를 절대값으로 정의를 해줄게요. 자, 이렇게. 자, D2 거리는 실제로 뭐 했었냐면 빼준 다음에 제곱을 하고 다시 루트를 취해주는 거였는데 그 값이 결국에 절대값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 기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D에 의해서 생성이 된 기저는 우리가 이렇게 D라고 표현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였었냐면 지금 볼들을 모아두는 거죠. 볼. 자, 임의의 볼들을 모아두는데 B, D의 중심 X 그리고 입실론. 자, 여기서 X는 전체 집합에 있는 임의 연소. 자, 실수. 그리고 여기는 임의의 양수. 자,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이 집합을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자, 여기 또 집합의 정의에 의해서 자, 여기는 y. 자, 실수들을 모아두게 되는데 여기선 d에 y의 x의 값이 입실론보다 작아지는.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 값이 어떻게 되나요? 이 값은 y-x. 자, 차이가 입실론보다 작아지는 거예요. 자, x는 중심인 상태에서 차이가 입실론보다 작아지는 거니까 결국에 이 집합은 x에서 마이너스 입실론, x 플러스 입실론. 되죠? 자, 즉 다시 표현을 해볼게요. 자, 컬리비 d라는 것은 임의 실수 x와 임의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이러한 원소들을 다 모아둔 집합이 되는 거예요. 즉 컬리 b d. 자, 이 집합은 x의 마이너스 입실론 그리고 x 플러스 입실론. 자, 여기서 x는 임의의 실수. 자, 그리고 입실론은 양수. 자, 그런데 이 집합은 실제로 뭐랑 정확히 같아지나요? 지금 여기를 AB, 여기서 AB는 실수. 자, 이 집합과 정확히 일치하는 집합이죠.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준다면 지금 여기서 A보다는 B가 더 큰 두 집합은 정확히 같아지잖아요. 자, 이쪽에서 원소 가져오게 되면은 당연히 오픈 인터벌이니까 이쪽에 들어가는 거고요. 자, 이쪽에서 가지고 갔을 때 저 위쪽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자, AB는 실제로 어떻게 생긴 거예요? 얘는 지금 AB라는 거는 지금 여기 A가 있고 B가 있으니까 중점 2분의 A 플러스 B가 있겠죠. 자, 2분의 A 플러스 B가 있고 여기 길이를 입실론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 값을 X라고 한다면 X 마이너스 입실론 여기서 빼주고 X 플러스 입실론 형태가 되는 상황이니까 자, 이 값은 결국에 위에 있는 집합에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같은 집합이죠. 완전히 같은 집합이에요. 자, 그리고 이건 뭐냐면 보통 이상의 기저잖아요. 자, 보통 이상. 자, 실수 이거의 기저. 자, 그런데 지금 B, 컬리 B, D, 컬리 B 이거이므로 자, 여기가 생성하는 위상과 이쪽이 생성해주는 위상이 같겠죠. 기저가 같으니까 당연히 임의 합집합들을 모아둬도 같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컬리티 D. 자, 이것과 컬리 B가 생성하는 위상을 우리는 컬리 U라고 표현을 해준 거죠. 자, 이렇게 이거이다. 자, 그러므로 실수, 보통 위상. 자, 여기는 거리화 가능이다. 거리화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 예제 살펴볼게요. 자, X집합은 A, B, C가 있고요. 우리 위상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했어요. 자, 이게 문제는 굉장히 쉬운데 이거를 증명하려면 조금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뭐 사실 아는 사람이 보면 너무 쉬운데 우리 그냥 정의만 보고 처음 접했을 때는 쉬워 보이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뭐라고 했냐면 그 거리 공간, 여기는 거리화 가능을 물어보는 거지만 거리 공간의 성질 중에 유한집합이든 폐집합이라는 성질이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성질을 만족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얘는 거리화 가능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게 되는데 자, 처음이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서술을 해볼게요. 자, X 퀄리티가 거리화 가능이라고 가정하자. 가정하자. 자, 즉 적당한 거리 X상의 거리 D가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원래 위상과 D로 만들어진 위상이 같아진다. 자, 이 얘기고요. 자, 그러면 지금 X 퀄리티가 있고 지금 여기는 X 퀄리티 D. 자, 여기는 거리 공간이기 때문에 거리 공간의 성질을 만족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는 유한집합이 폐집합이다.
자, 이 사실이 성립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 이쪽에서 보면 어때요? A의 여집합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X-A라는 집합을 생각을 해주게 되면은 자, 이 집합은 BC라는 집합이 되겠죠. 자, 그런데 위상에 보니까 BC라는 집합이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위상이 들어가지 않아요. 자, 여기는 열린 집합이 아니니까 폐집합이 아니에요. 자, 그러므로 A는 폐집합이 아니다. 자, 유한집합은 폐집합이라고 했는데 여기 스타. 자, 여기는 스타의 모순. 자, 왜 모순이 생겼냐면 거리화 가능이라고 했기 때문에 모순이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X 퀄리티는 여기는 거리화 가능하지 않다. 거리화 가능 공간이 아니다 라고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인 거리까지는 맞춰봤고요. 제가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여기서는 4.1, 4.2에서는 기본적인 그 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거고요. 무한적이나 상자 위상 이런 쪽은 다루지 않았었잖아요. 자, 그런 쪽은 제가 나중에 시간이 날 때 따로 촬영을 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